네, 전북 군산의 신영대입니다. 네.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게 이게 어쨌든 자본 있는 대기업이랄지 그리고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잠시의 틈만 보이면 이제 시장들 진입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하나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정책의 어떤 누수들을 많이 지적하실 건데 이것은 실제 잠깐 방심하면 언제든 일어날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뭐 저도 지적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내일 채용 공제를 할지 저는 앞으로 상세법의 어떤 누수도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좀 앞으로 좀 챙겨봐 주면 좋겠다. 이게 못하셔서가 아니라 실제 정말 잠깐 방심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이 4차 사업 아이템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그 중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상인들. 네. 먼저 저는 오늘 좀 상세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뭐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대규모 유통센터나 대형마트가 개점하려면 주변 골목 상권과 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마트의 포항 두 5점, NC백화점 이 경우를 보면 포항 두 5점, 롯데마트 포항 두 5점은 건물 지어놓고 상인들과 협업을 못해가지고 5년째 아직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개점한 NC백화점 구로점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업을 못해가지고 개점을 현재 늦추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남양주점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거친 경우가 10년간 1000건에 달할 정도로 지금도 17건의 조정 중입니다. 매우 저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생과 공유하는 제도가 외국계 기업은 좀 약간 비켜서 있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가 코스트코 한남점 인데요. 이거 입점할 때 주변 상인들과 협의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중기부가 협의가 될 때까지 개점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죠? 근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위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코스코가 송도점을 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개시해서 중기부가 조치를 했죠. 어떤 조치가 있었죠? 네, 과태료 금액을 이제 부과하고 뭐 5천만 원 네. 부과를 하는 과태료 네. 5천만 원 부과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스트코 매출 한번 보시죠. 4조 1,700억 원입니다. 이게요, 과태료도 5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좀 빨리 냈다고 20% 깎아줬어요. 중기부에서. 4천만 원 냈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 내고 4조 2천억 매출 올리면 당연히 과태료하고 영업하겠죠. 저는 좀 황당했고요. 또 문제는 코스트가 또 다른 신규 출점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강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강행하면 이제 네. 권고를 무시하면 또 벌금 내고 과태료 내고 영업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상생법에서 네. 이제 과태료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법 예. 규정상. 네. 네. 현재 지금으로서는 대안 현재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부 눈치를 잘 안 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중기부 권고를 무시하고 과태료 된 케이스가 딱 3건인데 홈플러스, 코스코, 송도점, 한남점 모두 외국계였습니다. 자발적인 상생문화 전환 취지로 상생협력법이 외국계 기업에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요, 이 외국계 기업 말고 또 다른 구멍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잠깐 비마트, 요마트 아시죠? 네, 네. 네, 요즘 뭐 저도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보면 이제 비마트라고 새로운 항목이 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이게 이제 배민이나 배달 민족 여기는 원래 배달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요즘은 배달 음식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실제 일부 편의점이나 골목마트들도 이전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입점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여기서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최근 자사 배달 앱에서 직접 식재료와 생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지금 비마트, 요마트입니다. 5,00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자사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주문하고 30분 뒤면 배달해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에. 31시간이면 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마켓, 요마켓입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비마트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963.3%는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를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마트 매출 실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편의점과도 역시 경쟁한 구조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런 비마트, 요마트가 없을 때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입점한 GS25나 CU 편의점의 매출이 하루에 배달 건수가 전보다 한 2.7건 나왔던 것이요. 비마트, 요마트 생긴 이후에 0.5건 떨어졌습니다. 실제 피해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한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 더 큰 문제들이 좀 앞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배달 플랫폼이 지금은 현재 유통 판매 시장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재료 생필품이지만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음식도 좀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나중에 자기 자체의 PB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마트가 노브랜드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지역 상권의 침해가 컸던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이야 뭐 상품 일부 거점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그러면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까지 거점에 식당 만들고 거기 요리사 고용해서 음식 배달 할 거다. 이런 게 충분히 오래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생법에 대해서 대단한 진정을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도 그런 외국계 기업이랄지 또는 최근에 나온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상생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생법이 시대 흐름을 좀 너무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데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법률 통과가 되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상생법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과감한 어떤 그 법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 이것은 제가 그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저는 지금 존경하는 신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독점을 방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저희가 상생법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